11장 바로크 시대의 성악음악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노디 양식에 따라서 오페라가 탄생하고 유럽 각국에서 이태리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노디 양식은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라는 바로크 시대 3대 극음악 장르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또 교회 음악, 모테트, 미사, 이러한 가톨릭 교회 음악하고 신교 음악, 교회 칸타타는 물론 신교에서도 모테트가 이제 발달을 하죠. 그래서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모노디 양식, 그리고 그에 의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이런 데서도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칸타타와 오라토리오가 어떤 점에서 이 오페라의 영향을 받았는가, 또 어떤 점에서 오페라와 다른가, 이런 점들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페라에 이어서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중에서도 먼저 칸타타를 살펴보죠. 칸타타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커피의 상표도 있고요. 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칸타타라는 말 자체의 어원은 이태리 말로 깐따레, 노래하다에서 나왔어요. 성악곡이라는 뜻인데, 바로크 초기에는 이 기악곡과 단순히 구분해서 모노디 스타일의 세속 독창 노래를 지칭했어요. 세속 독창 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칸타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오페라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7세기 중엽에 바로크 시대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는데 칸타타의 내용과 형식을 정형화한 사람이 바로 알레산드로 스칼라티 나왔었죠. 나폴리 오페라의 대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페라와 발달의 궤적을 같이 하는데 이 알레산드로 스칼라티도 칸타타를 보면은 이 바로크 시대의 칸타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의 칸타타를 살펴보니까 세속 성악 실내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크 초기 칸타타는 세속음악이에요. 세속적인 내용의 성악 실내악이었어요. 실내악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주하냐면은 독창 혹은 이중창, 독창 혹은 이중창 플러스 바소 콘티누. 바소 콘티누어 하면은 두 명의 우선 악기가 필요하죠.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와 저음 악기.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한 명, 두 명의 기악 연주자, 바이올린이라든지 관악기라든지 하는 이 기악 연주가 독주 파트를 맡아서 이 독창 혹은 이중창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보통 오블리가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내악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노디 양식의 영향으로 레지타티보와 아리아의 교대로 이루어지는 또 악장으로 나누게 돼요. 요거가 하나의 악장, 요거가 하나의 악장. 그러니까 교대가 되니까 5개 내지 10개, 근데 10개 이상은 아니고요. 그런 악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아리아는 오페라나 마찬가지로 다카포 형식 혹은 유절 형식 등 일정한 형식을 갖췄고요. 오페라와 비슷하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은 서사적 내용, 스토리가 있는 거. 이것도 오페라랑 비슷하죠. 서사적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스토리를 말한다. 그냥 감정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페라에 비해서 짧아요. 길이가 짧고 극적인 정도가 덜해요. 그 오페라 세리아 같은
비극적인 내용이라든지 막 스토리가 깊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길이가 짧으니까 서사적 내용은 보통 사랑에 관한 내용 혹은 교훈적인 내용을 극적으로 이제 풀어가요. 그리고 물론 오페라와 달리 연기를 한다든지 혹은 의상을 갖춰 입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연주의 형태로 오페라에 비해 소규모의 연주의 형태로 귀족 엘리트의 모임 및 행사에서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오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내악이었어요. 실내악, 실내에서 연주되는. 우리가 지금 칸타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절 칸타타 해서 혹은 바흐의 칸타타, 교회 칸타타도 그렇고 보통 교회 음악이고 합창단이 부르는 음악, 대규모 음악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 칸타타는 세속 칸타타가 독일로 넘어가서 교회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되었고요. 특히 바흐에 의해서 칸타타 하면 교회 음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런 세속 실내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한 예로 알레산드로 스칼라티의 칸타타 테브로 강가에서 몇 악장을 드려보려고 해요. 교재 216페이지 듣기 11의 6. 우선 누가 이걸 연주하는가를 보니까 실내악 소프라노 한 명하고요. 여기 어떤 교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소프라노 한 명하고 독주 트럼펫 여기 있네요. 독주 트럼펫 그리고 2대의 바이올린 여기 있어요. 바이올린 2명이 연주자가. 그러니까 3명의 악기네요. 그죠? 소프라노 독창 한 명하고 그리고 컨티누어 여기 오르간이 있고 여기 있는 컨티뉴어가 무려 2명이 있네요. 베이스하고 첼로하고 베이스를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실내악 형태고 여기서도 이거는 귀족의 방이 아니고 교회에서 연주되지만 내용은 뭐 종교적인 내용은 좀 아니고요. 그러면은 칸타타의 구성을 보니까 심포니아가 처음과 맨 끝에 있어요. 심포니아는 이 알레산드로 스칼라티가 기여를 한 거라고 오페라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나폴리 오페라에서 심포니아는 오페라를 시작하기 전에 전주곡 비슷하게 연주되었던 것인데 여기서도 심포니아가 맨 앞과 맨 끝에서 뭐 커튼의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레시타티보 아리아 여기서는 아리오소 아리아 레시타티보 아리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축소된 형태죠. 그죠? 오페라에 비하면은 뭐 짧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 균형 잡힌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인원도 작죠. 인원도 축소됐고 많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무대 장치나 의상이 없고 연주복을 입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21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7곡, 그런데 7곡, 우리가 7곡과 8곡을 들으려고 그래요. 7곡 레시타티보는, 요거, 세 번째 레시타티보는 배반당한 애인 아민토가 자신의 탄식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비통한 내용이고, 8곡, 마지막 아리아는,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이제 울음을 그치라는, 이제 막 탄식하다가 탄식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울음을 그치라. 이는 아민토의 유명한 아리아인데 특히 트럼펫의 우렁찬 소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이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이 아리아는 짧기는 하지만 다카포 형식이어서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살펴봤었죠. A, B, A-. 근데 반복할 때 막 화려한 장식은 아니지만 약간의 장식을 소프라노 뿐만이 아니고 트럼펫도 약간의 장식을 넣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칸타타 중에 마지막 레사티보에서 아리아 넘어가는 것을 볼 테인데 초기 칸타타가 어떠한 형태로 연주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